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12월 말에 좀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더라고요. 상당히 목표가를 터치해서 기분 좋게 리뷰할 종목이 오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월 24일에 동성제약을 코로나 블루 섹터에서 소개해드렸는데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국제약품의 후속주로 코로나 블루 관련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12월 중순부터 12월 말에 드렸던 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그리고 뭐 IT 중소형 종목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급등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동성제약도 이제 오늘 장중에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장환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좀 작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젠백스라든지 또 삼성제약도 최장환 관련해서 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중에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관련 수혜주로서 동성제약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 또 코로나 블루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라서 수면 유도제 또 졸리민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제 의사 처방 없이도요 약국에서 바로 이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동안 최장환 관련해서 이제 2018년부터 일단 2차 그 세계 학술지 그리고 또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해서 어떤 허위가 밝혀지면서 큰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BC월드 제약과 같이 악재가 충분히 선 반영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돌아나가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요. 제가 1차 목표가를 13,20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13,500원 이상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뭐 챙기시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됩니다. 한 14% 정도 수익이 될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가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12,650원인데요. 종가상 12,5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똑같이 목표가는 13,200원, 2차는 14,500원 라인대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에 저희가 OLED 관련해서 신화 인터텍도 들고 왔었는데요. 수익률이 상당해요. 네, 일단 뭐 신화 인터텍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학 필름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12월 18일 날도 한번 소개해드리자마자 이틀 만에 이제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다가 다시 한번 제가 재차 추천을 드렸었는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삼성전자 LCD에 이제 광학 필름을 납품하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QD OLED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또 폭발적인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다시 한번 재추천드렸는데 다시 한번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요 3,45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딱 고가가 3,455원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한호가 위로 올라갔었는데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아마 8에서 9%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3,3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목표가를 한번 터치한 종목이기 때문에 익절 라인대는 3,300원,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목표가는요. 제가 2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3,8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 또 기분 좋게 티움 바이오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또 기분 좋게 또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어제 상당히 고가로 끝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3차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2021년부터는 코로나 치료제나 어떤 백신의 직접적인 수혜주보다는 또 각자 또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지난번에 CMG 제약에 이어서 면문 제약에 이어서 제가 이제 관련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전일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뭐 2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고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내막증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2A 이상이 진행 중인데 경쟁 물질인 린자골릭스가 임상 2단계에서 7천억 가량의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3차 목표가였던 23,700원을 돌파를 했고요. 고가가 27,350원이었기 때문에 3차 목표가를 돌파해서 익절가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고요. 4차 목표가도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4,9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24,500원 좀 짧게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3차 목표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25,0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8,000원 라인대를 4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티움 바이오까지 네. 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리뷰해봤고요. 시간 관계상 전일 종목은 한 가지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QSI 한번 AS 해볼까요? 네, 일단 뭐 QSI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나서 종가 무렵까지 큰 상승이 나와줘가지고 이제 뭐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에이스테크 솔루션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라이다 관련해서 지금 국제과제 선정 업체로 개발 중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 관련해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QSI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일 강했던 종목들, 또 자율주행 관련 종목 섹터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오늘은 살짝 숨고르기 양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폭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QSI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를 제가 18,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1차 목표가까지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돌파 시에는 27,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요. 15,4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15,000 후반대나 아니면 16,000원 초반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QSI 보유자의 관점으로 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리뷰해봤으니까요. 오늘도 달릴까 말까 두 가지 섹터 또 두 가지 새로운 종목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요. 제가 최근에 이제 관련 섹터들 종목들을 연이어서 말씀드렸었는데 큰 네. 상승이 나왔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바로 MLCC 관련 섹터입니다. 네, 전자산업의 쌀 MLCC 네. 섹터를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달려야 한다라고 네, 네, 오랜만에 말씀을 해주셨네요. 왜일까요? 일단 뭐 MLCC의 수요 증가는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네. 뭐 제가 최근에 뭐 대주전자 재료도 있고 뭐 사마전기, 사마 콘덴서를 연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계속해서 우리가 MLCC 관련 섹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장 사업의 확대에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제 MLCC 섹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좀 같이 뭐 자율주행 섹터라든지 또 미래차 관련 섹터와 같이 움직이면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MLCC 관련 섹터를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판단에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망한 섹터인 만큼 네. 오늘 많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들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지금은 MLCC의 한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앞으로는 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은 윈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안주이고요. 앞으로가 유망한 윈텍을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약보합권 상황이고요. 3,050원 선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윈텍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같은 경우는 어떤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일정의 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일정하게 흐르지 않으면 부품들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MLCC의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윈텍 같은 경우는 MLCC를 납품하는 기업이 아니라 MLCC 등 전자부품,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관련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사업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LCC 전자부품 관련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CI 사업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MLCC 자체의 부품이 굉장히 고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인잔에 300ml 정도의 와인잔에 반 정도만 덮을 정도의 MLCC 부품들을 채워놓으면요. 1억 가까이 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 장비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윈텍에서 하고 있는 이제 검사 장비, MLCC 검사 장비는 거의 지금 국내에서 독과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중소형 업체들, 뭐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대주전자 재료, 사마콘덴서, LG전자 여러 기업들의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MLCC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같이 검사 장비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윈텍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LI 사업부도 있어요. 주 매출처가 LG 디스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LG전자에서도 이제 OLED 증설 투자에 나서면서 추가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고 2021년도에 실적 턴어라운드,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올해 가장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검사 장비 수요 또한
추가 수주 물량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요. 2차 전지용 필름 검사 장비 FI 사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SK에서 2차 전지 동박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SK 넥실리스에 납품하고 있다. 동박 필름 관련해서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해서도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에서 이제 GEMP 관련해서 어떤 전기차 플랫폼이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과 또 그리고 이제 삼성 SDI에서 어떤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LCC 뭐 반도체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요. 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또 2차 전지용 다양한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 2021년도에 또 폭발적인 검사 장비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실적 또한 그에 따라서 고성장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을 윈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검사 장비에 있어서 굉장히 팔방미인인 네, 종목이네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해 주시고 나서 지금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적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네, 뭐 당연히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종목들을 제가 사실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삼성 전기뿐만 아니라 뭐 사마콘덴서, 대주전자재료 여러 MLCC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종목들의 그 업체들의 납품,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윈텍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는 현재 좀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강하게 바닥 구간에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제가 손절 라인대를 2,7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00원 후반대 2,700원이라든지 2,800원 라인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인 3,3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돌파 시에 3,6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윈텍까지 이렇게 가격 전략 꼼꼼히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섹터 들고 오셨죠? 네, 오늘 뭐 조선 관련 섹터와 또 철강 관련 섹터, 또 철도 관련 섹터들이 또 일제히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조선 기자재 섹터입니다. 네,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크게 움직이면서 조선 기자재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오, 오늘 전 달리자일 줄 알았는데 왜 비보일까요? 오늘 뭐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또 조선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경기가 다시 회복됐을 때 뭐 철강, 또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최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또 다소 제한적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섹터에서 그 섹터가 계속해서 최상승으로 이어지는 섹터는 없고요. 그 안에서 종목별로 우리가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섹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고 또 조선 기자재 섹터 외에도 다른 모멘텀이 있는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섹터 상당히 좋지만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이 옥 같은 종목일까요?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가장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은 NK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NK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네. 주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42% 상승하고 있고요. 1,21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네, NK 같은 경우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뿐만 아니라 선박용 해양 소화 시스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뭐 플랜트 사업부, 또 중공업 사업부가 있고요. 자회사 ENK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는 오늘 좀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데 수소차 관련해서 이 종목 NK를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 ENK가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의 글로벌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ENK가 수소 저장 탱크, 또 저장 용기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해서의 모멘텀도 같이 부각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미래차 관련해서 또 조금씩 또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또 관련해서 그리고 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 같이 맞물리면서 수소차 관련 섹터는 미래차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섹터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수소차와 또 그리고 경기 민감주인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NK를 가져왔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수소차까지 모멘텀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 4%, 뭐 5%까지도 치솟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NK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주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대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여파로 한번 급락이 나왔던 이후에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다시 한번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그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제가 손절 라인대로 1,07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1,100원대 부근대에서 여러분들이 좀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조정은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상단 부분인 1,32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돌파 시에 1,300원의 익저가 라인대를 잡고요. 1,4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NK까지 두 가지 새로운 종목 만나봤는데요. 오늘 혹시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오늘도 이제 시장 전략에 대해서 트렌드 선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장 끝나고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시장 트렌드 선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 강한 상승장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오후 4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